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유럽과 중동을 뒤흔든 K방산 신화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튀르키예는 야심차게 개발한 신형 국산 전차 알타이를 정규군에 처음으로 납품하며 방위산업 독립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이 자랑스러운 전차의 심장, 즉 엔진과 변속기는 정작 튀르키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로템과 S&T 다이내믹스가 공급한 파워팩이었습니다. 한때 서방의 기술 독재에 막혀 좌절했던 튀르키예의 꿈을 한국이 되살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중심에는 루마니아의 한 기술 고문 니콜라이 파페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 전차 시장의 새로운 스탠다드가 되었는지를 목격하고 자신의 나라 루마니아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파트 1. 고요한 철의 대지.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멀지 않은 군사훈련장. 낡은 장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연기가 니콜라이 고문의 회색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라이 파페입니다. 루마니아 국영 방산 기업에서 40년 넘게 전차 기술 고문을 맡아왔습니다. 우리 루마니아는 늘 자주 국방을 외쳤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혹한 철의 장막이었습니다. 적이 훈련 중인 T-72 전차들, 저것들은 우리 자주 국방의 상징이 아닌 낡은 과거의 잔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현대화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선진국들은 늘 우리에게 완제품만을 팔려 했지. 그들의 핵심 기술, 특히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 기술은 꿈도 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독일제 전차는 훌륭했지만 그들의 교만한 태도와 복잡한 계약 조건은 우리에게 좌절감만 안겨주었죠. 기술 주권은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고 우리 같은 제3국은 그저 그들의 시장일 뿐이었습니다. 저 연기를 볼 때마다 제 가슴도 답답하게 타들어갔습니다. 파트 2. 절망의 파워팩. 그러던 중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산 전차를 꿈꾸던 그들이었죠. 알타이는 독일의 협력으로 시작됐지만 그 핵심 동력 장치인 파워팩 수출이 독일의 갑작스러운 수출 통제 조치로 막히면서 알타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루마니아의 미래도 결국 저 알타이 전차와 같은 운명일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언제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 같은 약소국의 국방력을 볼모로 잡을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술 주권이 없는 국방은 사상 누각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알타이의 절망이 바로 루마니아의 절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파트 3. 동방의 구원자. 절망의 그림자가 짙어질 무렵 믿을 수 없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가 독일 대신 한국의 K 흑표 전차 기술과 한국산 파워팩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2007년경 한국산 파워팩은 국제적으로 웃음거리였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정보를 접하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파워팩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약속했고 심지어 빠른 납기까지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수년째 머뭇거리고 통제하던 핵심 기술을 한국은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와 파트너십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독재에 갇혀있던 제3세계 국가들에게 자주 국방의 희망을 건네주는 동방의 구원자와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튀르키예의 알타이 양산 현장 답사를 요청했습니다. 파트 4. 현지 답사 K 스탠다드를 목격하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근교의 전차 생산 시설. 저는 그곳에서 알타이 초도 양산형 T1 차량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전차의 디자인과 주요 시스템은 놀랍게도 한국의 K 흑표와 60% 이상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차체와 포탑의 실루엣은 거의 쌍둥이 같았습니다. 디자인과 설계까지 한국이 관여한 거 아냐?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한국산 1500마력 엔진이 변속기와 맞물려
알타이 전차의 심장으로서 우렁찬 포효를 내뱉는 것을 들었습니다. 35,000km 주행 테스트와 3,700발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헐값으로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신뢰성과 기술력을 팔고 있었습니다. 납기가 빠르고 고객 요구에 잘 응해주며 기술 이전까지 해주는 나라. 한국의 K방산이 바로 현대전차의 새로운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음을 저는 그 현장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파트 5 루마니아의 결단. 알타이 전차의 성공적 초도 양산 소식은 루마니아 국방부에도 일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리도 곧 신형을 내놓을 것이라고 머뭇거릴 때 한국은 이미 알타이 전차를 통해 실적과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K 전차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알타이가 한국의 기술로 심장을 뛰게 하듯 우리 루마니아의 자주국방 꿈도 K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현지 생산 조건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개방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전력 현대화를 넘어 루마니아 방위 산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K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전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독립의 기회입니다. 파트 6K 탱크 전차계의 랜드크루저. 전차 전문가로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 산업은 이제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납기 빠르고 고객의 요구에 잘 응해주며 가장 중요한 기술 이전까지 해주는 전 세계가 원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막의 어떤 상황에서도 고장 없이 달리는 랜드크루저처럼 K 전차는 어떤 고객의 요구에도 대응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전차계의 랜드크루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경쟁국이 고자세와 통제로 일관할 때 한국은 상생과 파트너십이라는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K탱크가 중동의 스탠다드가 되고 남미 시장에 파고들며 심지어 유럽의 운명까지 쥐게 된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품질 조작이나 회계 조작 같은 불신을 낳는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투명하고 빠른 업무 처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발견에 전율했습니다. 파트 7 다시 찾은 희망. 저의 강력한 주장과 튀르키예 알타이의 성공적 사례에 힘입어 루마니아 정부는 마침내 K 전차의 현지 생산을 포함한 도입 협상을 급진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K 전차 모형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모형의 차체에는 루마니아의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낡고 녹슨 T-71을 보며 절망하던 제가 이제 최첨단 K 흑표를 보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루마니아의 자존심과 자주국방의 꿈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문화 K-팝으로 세계를 사로잡더니 이제 강력한 기술력 K-탱크로 세계의 군사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정한 동맹국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루마니아의 전차 심장이 머지않아 태극 문양의 기술로 힘차게 뛸 것입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파트 8 에필로그 한국의 압도적인 존재감. 니콜라이 고문의 꿈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이어 루마니아 그리고 멀리 남미의 페루까지 K 흑표는 쉴 새 없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 프로젝트는 한국이 기술적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K-팝의 세계의 문화를 이끌 듯 이제 K-탱크는 전차계의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수주잔고는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매출 순이익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이익 도외시의 헐값 판매는 완전한 망상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압도적인 존재감. K-팝을 넘어 K-탱크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활약은 우리 시니어 세대의 가슴에 뜨거운 국뽕과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화만이 아닌 강력한 기술력으로 세계를 이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